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송 박사입니다. 오늘이 6월 4일 목요일 좀 밤 늦은 시간대네요. 뭐 오늘은 정권 방송이 아니고요. 제가 늘 관심 많이 보였던 정치 부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볼까 싶어서 한 3, 40분 정도만 방송창을 좀 열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트송 박사는 중도 보수 합리적인, 뭐 상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늘 여러분께 한 번씩 이 정치적인 어떤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뭐 주식 방송이 아니라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특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지나치다, 뭐 양극단에 지나치다면 좀 여러분이 댓글로 비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달게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중도 보수란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부산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많이 표를 얻게 되면 45% 이상 그랬는데 43%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말 그대로 신승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보낸 하정우 후보와 이 북구의 여러분 이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뭐 12시경인가 조금 되면서 그냥 잠자리 들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졌거든. 그때는 하정우 47%, 한동훈 40% 이래서 아이고야 뭐 졌구나. 다만 2년 뒤에 열심히 또 북구 쪽에 바닥 민심을 또 얻게 되면 2년 뒤에 뭐 국회의원 당선될 수도 있다고 봤죠. 그래서 그러면서 혹시 누워서 유튜브 TV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뭐 화면들이 바뀌어 하니까 정신없잖아요. 유튜브를 조금 보니까 부산일보사에서 유튜브를 하는 거를 좀 들어보니까 그분 기자분 두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국포 일동에서 본투표가 열리면서 500표를 앞섰고 다음은 덕천 이동 저기 뭐 만덕 뭐 올라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부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부산의 북구는 한동훈을 품었다. 금정산 정기의 부산 북구는 한동훈을 뭐 아들로 잉태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수 재건, 보수 재편의 어떤 기치를 안고 모처럼 금배지를 달게 되었어요. 이건 어찌 보면 부산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은 야도의 도시입니다. 야당 도시예요. 우리가 뭐 집권 권력을 잡았다고 뭐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좀 나름 정의감이 좀 투철해요. 또 개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울에 제가 오세훈 이분도 말씀드렸죠. 보수가 지금 분열이 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지 못한다. 윤 어게인을 외치면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절 오지 마라.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던 분입니다. 제가 오세훈 후보도 약간의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아주 박빙 아니었었습니까? 그 혹시 기대했었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 또 그다음에 뭐 무슨 역에 공사에서 철근 빼먹었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상당히 우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한강벨트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시민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이 좀 상식적인 부분들 저는 그걸 나름 판단했던 겁니다. 물론 저기 경기도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앞으로 야권에 자기 잠룡이 될 거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묘하게도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까 유이동 후보가 4선 의원으로 어부질이 당선됐어요. 중진이 됐습니다. 이 국힘당 의석이 110석이 됐고요. 저쪽 민주당은 100, 뭐 60, 110, 161석 그래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좀
갖췄다라고 보는데, 아침까지 여러분 뭐 서울시 뭐 포기했죠. 저도 원체 정원호 후보가 앞서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의 결단석은 또 나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파 잠실 쪽에 무슨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아직도 그쪽에 뭐죠 여러분, 이 표가 투표함이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예요? 누구죠? 정원호 후보는 그런 결단성을 가지고 내가 선거에 졌다, 오세훈 후보 당선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분도 대단한 정치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한편으로 보면 좀 애석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석패했던 하정우 후보도 지금 뭐라 합니까? 저분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급히 이재명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 실수들부터 해서 이미지가 흐려서 점수를 까먹고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대단했었어요. 근데 거기 47% 하정우, 한동훈 37, 뭐 졌지요. 그래, 부산일보사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지역에서 500% 얻고 다음에 덕천 이동 넘어가면서 300표를 얻고, 이 마지막은 또 알 수 없겠더라고. 3시까지 여러분 보다가 늦잠 잤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또 추종해서 그때는 새벽 5시까지 잠 못 자고 밤새 응원했던 적이 있더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치를 나름 잘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기백을 믿고 저희가 한 표를 던졌던 것인데, 물론 저희 가족들 아들놈들 꼬셔 돈 10만 원씩 주면서 투표장에 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많은 실망을 가졌었어요. 정치를 좀 국민을 위해서 폭넓게 하면 좋은데 측근들끼리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는 좀 크게 봐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좀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옹졸한 측면들이 있더라고. 어쨌든 오늘 이 오세훈 서울시장 무려 5선입니다. 서울. 그러니까 자기의 보수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들 참 제가 볼 때 대단한 쾌거를 이뤘다. 그분들은 제가 뭐라 합니까? 서울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일명 봤지요. 또 뭐 정원호 후보는 지난번에 칸쿤 사태 여직원 동행과 관련해서 나름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사실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신성을 거뒀다. 13시간을 투표한 결과 네, 서울시장으로 다시 5선차 당선이 된 걸 축하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보수에는 나름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2명을 보유하게 됐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돌아가서 네,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번에 아시죠? 홍준표 국힘 선전했다. 민주 포용의 정치 해주기를 이랍니다. 김부겸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더만은 저는 선거 개입의 여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더만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장 다시 건져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에게 넘어갈 뻔하더라.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 보수의 밥을 먹고 우물물을 퍼먹던 홍준표는 뭐합니까? 우물물에 침을 탁 뱉어버리고. 이런 사람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제가 보건대 오랫동안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는요, 그 부분에 하는 행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을 깊숙이 공부해야 합니다. 가볍게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이 봤죠. 지극히 이분도 비겁한 자더라. 아내나 다를까 마지막 통합 총리 한번 해보고자 싶어가지고 상대편을 밀고 어찌 보면 대구 시민들의 배신자인 셈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지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건데 딱 이웃 사촌인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더라. 이번에 앞으로는 입 딱 닫고 살지 또 나와서 뭘 떠들지 우리가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마침 한번 있었고요.
가면 오늘 방송 제목은요. 잠깐만요. 여러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분 13시간 뭐 한 결과 역전했습니다. 참 저력 있다고 보죠. 제가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을 나름 점쳤죠. 한동훈 후보의 그걸 여러분 명픽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과 반드시 너에게는 박민식 보고 여러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 떨어뜨려라. 한동훈이 살아 돌아오면 안 된다. 저는 지난번에 당 대표직 그만두고 제명당할 때 I will be back 이랬죠 여러분. 과거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I w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래도 진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보수를 재편하게 됐다.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상식 없는 사람들을 우리 만나서 대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분들 보면 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꽉 막힌 사람들,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은 수용을 안 해요. 특히 나이 60 넘어가고 70 되신 분들은 더 고루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나이 먹어갈수록 우리 제 지인 회장님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만은 그래서 보수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길을 모처럼 하늘이 점지해줬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쪽 지원한 분들은 또 아쉽겠지만 또 이분의 결단성, 용단, 정은호 후보의 아직 저 개표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선관위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뭡니까 투표하면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못하게 막는 것도 내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미 그쪽 강남벨트 쪽, 한강벨트 쪽은 대체로 나름대로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하니까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이미 손 두 손 딱 들어서 항복을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결단해 준 점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시끄럽거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려 14개 선거구에 개표가 투표조차 못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재선거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결집해서 진짜 비난 싸움 벌이겠죠. 어쨌든 그런 걸 막고 패배 선언한 이 정원호 후보도 용기에 결단을 한 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이것입니다.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다. 이렇게 송구하다.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결단을 펴준 거 보면 앞으로 그런 유망한 또 뭐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번 지켜볼만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보면요. 어디 댓글에 한 떨거지들 투표용지 훔쳤다. 뭐 합니다. 장동혁은 잦은 사퇴해야 된다. 장동혁 당대표 덕분이다. 오세훈. 이 박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 내 댓글 한번 봤는데요. 장동혁 당대표 덕분이다. 오세훈 당선은. 이거 여러분 가당치 않은 얘기인 거 아시죠?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생각들이 고루한 거예요. 자기 머리 이 사고가 딱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개방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데 자기 믿는 바 깊은 공부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없이 그냥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선은 장동혁 당대표 덕분일까요? 잘 모르면서 뭐 아는 척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 구포 그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동창회 할 때에 보면 거기 그 갈색머리 해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는 스토커 여성분 한 분 계셨죠. 그분이 부산시장 선거에 거기 앞에 나와 피켓 들고 박민식 후보 사무실에 들락거리고 아마도 이쪽 윤어게인 쪽 여성분입니다. 보니까 그분이 뭐 그 서울의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여기 왜 내려왔냐 연고도 없는 곳에 막 이랍니다. 한동훈은 그걸 경청합니다.
들어봅시다. 그러면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해봐라. 그래서 마지막 그 여성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한동훈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요, 참 그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 여성분의 외침이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그래. 자기는 뭐야? 윤석열을 추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 여러 잘 아시잖아요. 과거 노사모 출신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쳐서 박근혜 적폐청산함에 앞장서서 수사팀장 아닙니까? 그죠? 한동훈은 파견검사고 법정에 나가서 거기 논고도 읽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이 충성을 바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추미애로부터 미움받게 되고 하니까 보수를 등에 업고 보수를 뽀개겠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보수를 완전 망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편을 들 때에 생각 없이 너무 한쪽 편만 들면 그건 아주 좀 뭐랄까 속 좁은 사람들인 것이지. 그 여성분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어제 밤잠 제대로 잤겠습니까? 억울해서. 여기 보면 박남이란 분 맨 밑에 보면 장동혁 당대표 덕분에 오세훈 당선. 여기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장동혁 이분이 숟가락 얹고 서울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부산은 떨어져도 서울에서 되고 경남에도 건졌고 몇 군데 건졌다 하면서 숟가락 들고 나옵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로 다 후려가면서 책임질 생각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건대 보수의 품격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수도 엄격히 구분 지어줘야 돼요. 막 자기 고집으로 우기고 그걸 억지로 우기는 걸 어거지 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이 민주투사나 되는 줄 알아요. 지극히 자가당착인 경우를 많이 겪어봅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 이랬어요. 여기 이제 표가 여러분 몇 군데 있잖아요. 열어봤자 지게 됐으니까 아마 드롭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강남 상구 한강벌떡 쪽. 오세훈은 강남 서초 송파 이쪽입니다. 투표용지가 없다. 동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이래가지고 무슨 비닐봉다리에 500장을 들고 이랍니다. 금시초문인 상태죠, 여러분. 그랬고요. 네. 여기 누가 또 댓글 하면 언뜻 봅니다, 우리가. 참고로. 대한민국 위험인물 1위 한동훈, 2위 이재명. 아주 이게 극도로 한동훈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과연 보수일까요? 근데 밑에 보면 재미난 표현 쓴 분이 계셔서 내가 소개 한번 해봅니다. 오세훈, 한동훈, 훈훈한 소식 이렇게 나는 평가합니다. 둘 다 훈자가 들어갑니다. 서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경쟁하면 좋잖아요. 제가 과거부터 뭐라고 합니까? 장동혁 대표도 엄밀히 따지면 한동훈이 키워줬고 한동훈은 윤석열이가 키워줬고 이런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도. 이게 합리적인 사고일 것이에요. 자기는 한동훈에서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결국 배척하고 나와서 한동훈에 대한 배신이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아쉬워하잖아요. 서로 견제와 균형하면서 윈윈하면 보수들이 정확하게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써서 한동훈을 내쫓아 버리더라고. 댓글 여러분 IP 바꾸고 가면서 가족들 명의로 글 올리는 건 정말 잘못된 건 맞습니다만 제가 유심히 봤다 그러잖아요. 한동훈이가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개목줄 이런 얘기는 한동훈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가입도 안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뒤집어 씌워서 이런 걸 어거지 이게 보수 인간들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분별력이 없다 이런 표현도 때로는 쓰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 말씀 서운해 하실 것 같지만 본인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팩트 체크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표현이 오세훈 한동훈 훈훈한 소식이라서 내가 재밌다가 한번 캡처 봤었어요. 누가 뭘 어찌 해서 제가 글 한 편 올렸더만 여기 누가 팝업창에 좋아요를 누르면 떴습니다. 뭔 그런 헛소리를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부산 북구 갑은 보수의 차기 대권 후보를 키워냈소이다.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하정우, 장픽 박민식도 물리친 채 뭘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여러분 여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서울 이겼으니 장동혁 퇴진 거부 태세, 당내선 책임론 확산 뭐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인데 여기 뭐 강경원이란 분이 무슨 부산에서 민심을 찾아 서울에서 출마했어야지 이랍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증권 전문가들하고 똑같아요. 미리 얘기해서 이 주식을 사들고 있으면 얼마 뜹니다 라고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 주가 뜨고 난 다음에 전부 지가 추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무슨 부산에서 민심을 찾아 서울에서 뭐랍니까 여러분. 사돈 낱말하는 경우 저런 경우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합니다. 뭔 그런 헛소리를 하시오. 부산 북구 가면 보수의 자기 대권 후보를 키워냈소이다. 명픽, 장픽 서로 손잡고 한동훈이 떨어뜨리라. 그죠?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있는 소리 하는 사람이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 떠든 사람들 참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남 보고 헛소리 한 소리 하겠습니까? 누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뭐 장동혁 당대표의 어떤 비판거리 될 수 있습니다만 뭐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의 쭉 한번 해봤었어요. 서울을 장동혁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겨우 이겼는데 서울 이겼으니 퇴진 거부하고 있다. 와 정말 거머리 진짜 인간이 아니네. 빨리 한동훈을 중심으로 보수가 재건되어야 한다. 박민식은 한동훈 발목 잡고 하정우 당선시키라고 불쏘시개가 아니었나. 그게 보수님 인식아. 이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욕심부리고 떠나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장동혁 너는 아니다. 책임질 줄도 모르는 놈이 무슨 당대표냐.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거부. 오지 마라. 우리 독자적으로 치르겠다. 그래서 제가 혹시 오세훈 저분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극우 한뭐 15% 쪽 여러분 부산 북구에서 박민식 15.7% 얻었잖아요. 저는 15% 이상 미만 봤는데 그러니까 한 15%는 16% 정도는 이 극우 성향의 이 윤어게인 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거부해서 됐고 오세훈은 장동혁과 거리두기 해서 본인의 힘으로 당선. 그런데 장동혁은 자기 공으로 내세워 대표직 고수하겠다. 참으로 뻔뻔한 인성이네. 이랍니다. 많은 얘기죠. 그죠? 저는 이런 거를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좀 상식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밑에 레가브리안서 오세훈이 동혁이라는 손 잡았으면 탈락이지 당근. 오세훈이 한동훈 덕받지. 한동훈이 한 건 없습니다만 미친 서울에 뭐 했는데 장동혁 거세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이런 것들 보면 이분들이 누구를 추정할지 알 수 없지만 나름 좀 건전한 사람들 같아요. 땡꼬지 부리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남 말 못하게 하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아는 뭐 선배 친구분도 그러더라고. 상대방 말을 거부합니다. 말하지 마라 이럽니다. 야, 내가 환장하죠. 내가 그래 친구도 이래 정리합니다. 이거 사람들은 개방적인
사고가 돼 있지 않더라고. 남의 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그분은 계시면 상대방과 토론을 즐겨 했잖아요. 상대방 말 들으면 맞습니다, 맞고요 이럽니다. 일단은 긍정, 인정해주고 자기의 반론을 펴는 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늘 보수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이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분 사망 소식 듣고 내가 아주 못내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버스 타고 검찰청에 출두할 때만 해도 그때부터 안쓰럽다. 초췌한 모습으로 버스에 내리는 모습 보고 노무현을 좋아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요, 국힘당 당권파와 다선 중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현재 권력 유지와 미래 권력 쟁취를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극우 당원들과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가 아닌 혐오와 불신의 정치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롭게 재건돼. 참 이분 문장 보면 상당히 생각이 깊은 분이시죠. 딱 현실을 그대로 직격해 줍니다. 이 사람 오로지 당권파들은 비겁한 사람들. 제가 보수 국회의원들 전부 비겁하다 납니까? 기회주의자. 특히 장동혁 대표가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오죽하면 보수를 괴멸시켜 놓다 말씀드렸죠. 민주당 이중대 역할. 여러분 MBC 방송에 보면요, 장동혁 계속해라 박수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속 좁은 사람들을 제가 나무라고 싶습니다. 장동혁 참 뻔뻔하다. 이제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다음 국회 선거는 민주당 찍는다 이런 분도 계셨고, 정당이 개인 정당인 줄 알고 있네. 공당이다. 이 사람아 책임질 줄 알아야 대표의 마인드지. 진짜 못자고 나가라. 여기 장동혁, 나경원, 김민수, 권영세, 김민전, 신동국, 제가 뭐라 합니까? 2년 뒤 총선에서는 이분 지역에서 다 낙선될 수 있다. 제가 왜 부산시장, 제가 이직입니다만 왜 부산시장 선거에 기권한 줄 아십니까? 뭔데 아셔요? 부산에 있는 이 생각이 깊은, 제만 생각이 깊다는 게 아니고 좀 나름 상대방과 비교해서 좀 생각이 깊다라고 표현 드립니다. 제가 뭐 어디 생각이 그렇게 깊은 사람이겠습니까만, 투표장에 나가서 보수가 결집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 막고 싶은데도 참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부산에 지금 결국 누굽니까? 박형준 낙선했죠. 51대 뭐 48입니까? 전선에 뛰어들고 싶어도 참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 제가 부산에서요, 윤 어게인 하는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 또 해운대구의 주진우 쪽을 한번 봤어요. 해운대는 국힘당 구청장이 당선됐고 남구 쪽 박수영 쪽에는 낙선이 돼버렸어요. 구청장이 자기 휘하에 구청장이 낙선된 걸 내가 지민아이한테 물어봤다고. 왜 그럴까요? 그쪽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안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산시장이 당선되면, 서울에 당선, 부산시장 당선되면 장동혁이가 숟가락 들고 전부 내 공이다. 자기 공치사 할 거 싫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제가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이분들은요, 윤석열 이분들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이제 어느 정도 절연이 좀 됐습니다. 그것을 떨궈 버리고 새로운 중도 보수, 또 뭐라 하죠 여러분, 중도 확장 이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세훈도 되고 부산에 한동훈도 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것이에요. 보수들끼리 서로 정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싸웁니다. 절천지 원수가 돼서. 이분들 다 낙선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배현진도 들어가 있겠죠. 배현진도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장동혁도 자기 지역구 낙선각이에요. 나경원 동작구 낙선. 김민수는 어디 출마할지 모르겠죠. 권영세 용산에 낙선. 김민전 당연히 뭐 공천도 못 받을지 모르고. 신동국 이분 여러분 신동국 당선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 TV조선에 여러분 9시 뉴스에 앵커 할 때는요, 써준 거 읽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지극히 머리가 굳은 사람이더라고. 이분도 부산 여러분 가서 뭐라 합니까? 하정우 파이팅,
선전하십시오 하고 격려해주고 열심히 더 뛰가지고 한동훈 저거 당선시키지 마라 하는 측면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 보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댓글 담은 것 같아요. 장동희 그동안 얼마나 많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도움이 됐는지 기억합시다. 자꾸 장동희 퇴진을 외치면 민주당이 싫어합니다. 오세훈은 장동희랑 거리두기 했는데 그걸 자기 공으로 돌린다고. 이번 선거 때문에 장동혁 때문에 보수 지지율 10% 빠졌다. 많은 얘기 같아요. 그죠? 내가 선거에 나가서 보수로서 한번 그래도 좀 이재명 정권 견제하겠다고 투표하고 싶은데도 참았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또 다음 장도 또 있나요? 뭐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주 누굽니까? 거기 나온 걸 한번 내가 캡처를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뭐 참나. 세 번째 볼게요. 국민이 원하는 윤핵인이 아니다. 제발 좀 이런 게 좀 참나 후보랑 같이 서울서 유세도 한번 못한 대표가 당선되니까 내 때문에 당선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장동혁 이 대표 이분이 과연 보수의 품격을 지닌 분일까요? 지난번에 강적들에 보면요, 거기서 박범계 전 의원이 전 법무장관이 싹 장동혁의 과거를 살짝 극비사항을 털어놓습니다. 과거 민주당 쪽에 국회 파견 판사로 와가지고 민주당 지역구에서 막 공천 받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더라. 아십니까? 그 비사를 살짝이 풀어놨습니다. 내가 어디 캡처했는데 지금 오래돼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는 보시면. 오세훈이 자기 체급으로 된 건데 이걸 뭐 서울이 장동혁 때문에 이겼나? 전륜하고 중도 확장했으니 이겼지. 당 대표 그 자리가 뭐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눌러앉고 싶나? 참 어찌 보면 이분들이 저와 생각이 좀 비슷한 분들이라서 좀 내가 소개를 특별히 드립니다만, 서울시장이 장동혁이 뭘 해서 당선된다. 오쯤엔 당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있고, 윤핵인은 안 된다. 이번 투표를 명명백백. 서울 경남은 장동혁 오지 말라고 해서 겨우 이겼어요. 경남시장 뭡니까 경상남 도지사 박한수도 그죠? 개소식에도 참석 안 했죠. 오히려 북구에 와가지고 박민식 개소식에만 참석하고 겨우 이 전부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에서 당선됐어요. 참 그래서 보면 장동혁 라인 허민 얼굴 두껍게 말하는 거 봐라. 전 주영진이가 어이없어 한다. 당 이미지가 마이너스인데도 본인 책으로 당선. 참 이런 걸 보면요, 이분들은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제 나름 판단이 그렇습니다. 또 봅시다. 네, 서울시장 당선이 장동혁은 뭔 상관이니? 낯짝도 두껍다. 참 얼굴도 두껍다. 오세훈은 일찌감치 당 지도부랑 선 그었어. 오세훈 당선에 당신공 없다고. 장동혁은 염치도 없구나. 서울을 지켰기 때문에 안 물러난다. 이게 말이야 빵구야. 현실 뭐 우리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럽니다. 이제 누가 이러면 민주당 지지자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다음 총선 때는 조금 더 노력해서 내란당 꼭 소멸시켜 주세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장동혁 대표 비난거리 됐네요. 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아, 세훈이 개인기로 이긴 건데 네가 어딜 끼려고 하니? 정말 저건 민주당 뿌락지 맞다니까. 서울이 너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너 같은 게 어디든 가면 다칠 것 같으니까 후보자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난 장동혁이라서 비례대표는 사표 던졌다. 뭐 이럽니다. 오세훈도 윤 절연 안 했으면 아웃이야. 장동 수구 세력 언제까지 민주당 좀 원일을 시킬래? 나가라는 소리 안 들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 주영진의 뭐 뉴스 브리핑이라고 SBS 했던 건데 무소속 한동훈 인물론으로 역전건 참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그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처럼 밑바닥을 훑고 다녔던 것입니다. 참, 그죠?
이 검사 출신인데 불구하고 애들하고 부침성 있게 대화를 하고 아저씨는 왜 공천 못 받아 뭐 무소속이 하니까 아 그래 됐다 하고 그만큼 소통 능력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검사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건 못 됩니다. 참 어쨌든 국민들 품속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절실했기 때문에 아마 당선. 제가 부산에 이번 올 때만 해도 뭐랍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한동훈은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그때 뭐 당 대표 그때 뭐 하면서 부산에 그러다 낙동강 벨트 지켜냈잖아요. 그리고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 때도 자기가 노력해서 당선시켰고 강화 군수도 그렇고 저는 나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한동훈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한동훈은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 대구 포기하고 대구의 주 누굽니까 주 모시기 떨먹거리고 그래 보수 인간들 보면요 특히 여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인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여러분 요번에 그 교육감 선거 보셨죠? 보수 후보들 난립해서 몇 명 내지 전부 진보 쪽 당선됐어요. 이래서 보수 인간들은 이기적이다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표를 찍을 때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 편이라고 찍으면 그 지극히 속 좁은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런 댓글들이 쭉 나왔던 것입니다. 또 있네 여러분 뭐 장동혁 퇴진 없다는 분위기로 굳어진 듯. 그래서 참 자신의 행동 뭐 무슨 불씨가 살아났다면서 뭐 이런 말로 돌려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권 잠깐 한번 봅시다. 이 SK 네트워크에서 참 세력들이 개입된 주가들이 더럽게 장난질 칩니다. 오늘도 10%대 패대기 쳤다가 이빨 띄워먹고 종가상 균형 잡아줬죠. 이런 걸 종가 배팅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차트를 완벽 읽더라도 이래놓고 만들었죠 여러분. 종가 배팅 하고 싶죠. 제가 가급적 종가 배팅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자마자 바로 팔아야지 큰 손실이 없다. 이래놓고 단일가 또 5%를 빼봅니다. 환장하죠 여러분. 근데 또 내일 개발학 떨어졌다가 퍼 올려주면 양봉으로 단일가 노리셔야 합니다. 이거 신고가 넘어갈 주가입니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에센스 강경 메시지 대래 보수 결집시켰나. 솔직히 나와 다른 상대편을 저질이라고 표현하고 플라톤의 말을 들더라고. 이게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자신의 수준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결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결집하고 싶어도 결집하면 잘 되면 장동희가 숟가락 들고 내 공이다 할 거니까. 그 투표 참여 안 한 분도 많습니다. 다만 이명박 그 뭐 박근혜 제가 되게 가볍다 안 합니까 그분들. 하지만 그 영향 또 김문수 뭐 선거대책위원장도 있고요. 여기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 충남 전멸했습니다. 충남은 앞으로 제가 2년 뒤를 걱정. 보수가 개편이 안 되면 2년 뒤 총선에서 100석에 개헌 저지선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그죠? 서로 보수끼리 싸움질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장동혁 저 사람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보수 괴멸론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참 속 좁은 사람이다. 근데 이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보시면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사퇴 요구에 선거 못하고 희망의 불씨. 그래서 책임진다면서 책임 안 지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가 개편이 돼. 이거 여러 조작된 것 같더라고. 이소나 지난번에 여러분 그 저기 뭐 보면 그 노래를 했는데 뭐 새벽 2시에 웃자고 하는데 내가 봤죠. 이 전부 조작된 AI로 만든 겁니다. 보니까 그죠? 이 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분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누굽니까? 한동훈과 같이 유세차에서 막 노래 부르고 뭐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이분 때문에 한동훈이가 봉춤을 추고 이랬습니다. 봉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참고로 보세요. 여기 이분은 선거 저놓고 버티는 한동훈 쪽에 이 신지호 전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에 밝히다 눈물 흘렸다 이랬고요. 드디어 여러분 국회에 이제 장동 누굽니까? 한동훈은 투사입니다. 제가 보건대. 그분은 국회에서 지난번 법무장관 할 때 야당 의원들과 하는 거 보면요,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키워준 건 맞다라고 우리가 나름 인정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근데 여기 이제 보수 여전사가 또 드디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어요. 이게 누굽니까? 지난번에 양쪽에 수갑찬 이 보수 여전사가 이제 좀 지켜볼 만합니다. 이 대구를 살린 건 박근혜 대통령은 맞아요. 선거 개입의 여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부지런히 밟은 바람 다니다 보니까 추경호를 대구시장으로. 거기 여러분 아까 홍준표는 어느 편에 섭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 인간들이 특히 정치인들이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눈치 보고 살피고 아이고 우리 덧정 떨어집니다. 그저 건전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이 사람 투사잖아요. 부산 북구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차기 대권 주자를 1번은 오세훈, 2번은 한동훈이겠죠. 그래 키워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털보 누굽니까? 그 사람도 한탄했다 합디다만 공소 취소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네. 부산 북구가 참 위대하다 이런 표현 드려봅니다. 이 희망의 불씨를 직전했다 하면서 자위하고 물러날 생각 안 하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구니까 박민식 여기 갔었죠. 경남도지사 할 때는 안 가고. 참고로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는 과거부터 좀 꼴짜바다 이런 표현을 들었었어요. 장동혁 대표 보고 왠지 꼴짜바다. 좀 사람이 대범하고 커야 되거든. 그런데 이쪽 사람들 윤 어게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들이 참 뭐랄까 속 좁아. 이 보시면 박안수 경남도지사 선거사무소 안 갔잖아요.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부산 북구. 자 누구죠? 한동훈이 떨어뜨려라. 결국 그래서 물과 기름이더라. 이 사람들은 오로지 배신자 응징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살려냈어요. 자 한동훈 얘기 잠깐 하면 방금 뉴스가 떴어요. 이제 국회에 진출했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또 재밌게 됩니다. 김남국 지난번에 신발 떨어진 구멍난 거 신고 했던 이분 또 당선됐어요. 그때 뭐 이모하고요, 이모 이래서 한동훈이가 참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한데 한동훈을 괴롭힌 게 있었어요. 한동훈이 인상 찌푸러지는 거 보이십니까? 안경테 너머로 머리 복잡하게 내 머리가 중고시장 보면 여러 패 때려서 아주 우리 혼란을 겪고 올바른 판단 못하게 하듯이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 이모 말씀인가 하고 한동훈의 표정 한번 보세요. 드디어 오늘 또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만난다고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상임이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하는데 뭐 호주냐 아니 오스트리아냐 이래서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동훈이 뭐 툭하면 거는 걸 좋아합니다. 의원님 이 대단한 소리 하는 사람을 뭐 걸겠냐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보수의 여전사 어쨌든지 간에 참 사람 운명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막 내쫓아놓고 하다 보면 빵순이라고 이준수 이분 저의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하고 이분 카랑카랑합니다. 그죠? 맞상대. 이제 국회에 우리 시선을 돌려서 좀 지켜볼 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싸워낼지. 자 그렇게 한번 보고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이 국회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이거 오세훈 역전 대역전승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제가 오늘 뭐 보수적 측면에서 말씀드려 좀 미안합니다. 제가 정치 성향 다른 분들은 좀 서운해 하시겠지만 뭐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삼류 증권평론 차트 세계에는 최고 고수 기법 소유자지만 뭐 정치평론은 관심을 많이 가져도 지극히 삼류 좀 모질이 어설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보면요 있어서 한동훈 유이동 격전지 당선 야당 합리적 보수 목소리 커질까. 투사들이 제법 있죠 여러분. 이 유이동은 4선 의원이니까 중진이 됐고요. 한동훈 투사 여기 달성군의 이진숙 투사 여기 김태비라고 또 아십니다. 오늘 이분은 내가 잘 충남 쪽에서 당선되지 못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싸움 좀 여기 보면 민심은 전심 거치 속기 정갈하니까 장동혁 사태론 분출 장동혁 책임 외면 안고 새로운 길 찾겠다 이랍니다. 말 돌립니다. 이게 뭔 말인지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외면하지 않겠다 하고 뻗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앞으로 2년째 장동혁 대표에게도 공천하겠죠. 자기 지역구 뭐 어디입니까? 그쪽 부여 쪽입니까? 어디죠? 서천 뭐 이쪽이잖아.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그렇고요. 또 조금 전에 MBC 뉴스에서도 장동혁과 거리둔 후보는 살아남았고, 그죠? 윤석열과 전련한 쪽 살아남았어요. 한 16%의 극우 보수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고 부산의 박민식 표 얻은 표가 15.7이었거든.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분들과 한동훈과 물과 기름입니다. 서로 합칠 수 없는. 과연 물러날지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하고 물러날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할지 뭐 뻗뛸지 한번 지켜볼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책임질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 빨간 색깔 옷 입은 한골 탈 때 해라 선당우사 해라 이럽니다. 한동훈은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의 북구 주민들은 저는 나름 위대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걸출한 똑똑한 아들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동훈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 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하고 라고 나무랍니다. 제가 가만히 봤죠.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좀 우리가 건전한 이런 생각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거기 보면 이상해. 김민수 뭐 당대표 최고위원부터 뭐 장례찬 하고 거기 뭐 사람들 보면요 뭐 조강안부터 해서 또 한동훈이 밀어냈던 뭡니까 그거 무슨 당무위원회 이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한 추종이 심화된 망령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저건 배신자야 쫓아내야 된다. 우리가 좀 건전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 오직 윤석열에 대한 배신자 응징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지탄받고 자신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여기 지난번에 저 한동훈이 법사위원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후보 연설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결과가 초반전만 해도 이게 1시 반쯤 2시쯤 돼가면서 하정우가 47에서 한동훈 40이었습니다. 밤 12시 되기 직전에. 이게 여러분 부산 북구에서 1동에서 500% 본투표에서 앞서고 다음 덕천 2동 3동 넘어가고 만덕 2, 3동 그러니까 만덕에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기 아빠 엄마도 있을 수 있고 40, 50대들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지역에서 보수의 자기 대권 주자를 한번 키워내자 라는 것 때문에 한동훈 표 쪽으로 쏠려서 결국 이게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야 민주당 지지자들 견고하다라고 봤어요. 참 진짜 그게 제가 지난번에 하정우 좀 뭔가 좀 부족하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가지 두 가지면 되는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뭐 주적 개념부터 해가지고 또 뭐 마지막에 또 표현까지 그거는 유튜버가 일부러 접근해서 하니까 성질난 건 맞아요. 다음에 이제 과거 택자던 친구가 저에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 저러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에 한 말씀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43%로 당선됐는데 제가 예언했던 45%는 못 미치지만 또 저쪽 하정우가 38% 미만 받는데 41%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틀렸습니다만 한동훈 당선될 거는 나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정우의 본인 입장에서 아주 애석한 석패했죠. 그죠?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라고 낙선 이후에 제가 봤잖아요. 좀 준비가 부족하고 노력 부족하고 처음부터 올 때 뭐 그지 손탈탈 뭐 부터 해서 그 여러분 상대편 그 무슨 뭐 네이버에 있으면서도 그 무슨 기업체 주식 받아 가지고 내가 100억을 벌 뻔했는데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쌓이고 근데 민주당 지지세는 참 공고하더라. 이분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한쪽 편에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가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더라. 참고로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한쪽 편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극히 속 좁은 사람들의 행태. 한동희가 뭐라고 과거에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 I will be back. 그죠?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여기 이제 특히 한 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진구 갑에도 국회의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해운대 쪽에 계시다가 이분이 한동훈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역 주민들하고 손잡고 참 한동훈이 1등 당선에 큰 공을 세운 분이 서병수 위원장입니다.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우유부단해서 반은 우리 서로 단일화하자 뭐 단일화가 됩니까? 참 부산 찍어줄 국회의원 인간들 없다. 제가 지켜보는 거죠. 다음 해운대에서 저분 될까? 주진우가 될까? 부산 남구갑에서 박수영 의원이 당선될까? 참 이래서 우리가 친윤과는 좀 서로 합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뭉긋들여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나름 뭐 제가 오늘 뭐 국힘당 측면 보수 측면에서 말씀드린 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차트송 박사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다만 36 뭐 정치 평론가라고 보세요. 36급 뭐 좀 저지라고 보시면 안 되시고요. 나름 객관적 평가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부산의 위대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썼던 표현들이 위대한이라고 많이 과거부터 쓰더라고. 위대한 부산 북구와 서울의 상식적인 분들, 합리적인 분들이 시민들이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 두 명을 보수의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두 명을 탄생시켰다. 김어준이가 한탄하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우리 진보 쪽 큰일 났다. 저쪽에 보수의 유력한 대권주자 두 명이 이번에 당선됐으니 걱정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 대한광통신 광전 요거 한번 잠깐 한번 공부 드려볼게요. 대한광통신 볼게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조금 열신데요. 돌아섰는데 이게 대한광통신입니다. 어제 우리 차트에서 요거 단일가 샀으면 오늘 18%입니까? 떴었어요. 17.62 먹고 튀겠죠. 자, 요러면은 단일가가 2% 빠졌다고. 그럼 내일 종가 무렵에 아침부터 사라 이걸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다만 종가까지 밑에서 빠졌다가 올려주면 그렇죠? 이렇게 마감 주고 단일가 조짐이 주면 장대복 나갑니다. 요게 차트송 박사의 맥점 기법의 비밀이에요. 제가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2억까지 1000% 누적순을 두 번 터치했죠.
최근에도 자랑했다가 여러분 까져가지고 얼마 1200만 원 33.7% 물려 있습니다. 다만 요런 그림이 들어오고 단일가 조짐이 장대봉 뜬다. 아시겠죠? 여기 맥점 형태입니다. 주식은 빠지는 게 98, 9%이기 때문에 올라갈 건 1%밖에 없잖아요. 그 맥점 타이밍을 잡아서 단타로 돈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의 개념으로 거래소 우량주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쳤잖아요. 하여튼 이 방법으로도 개미 투자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 자, 광전자 볼게요. 0179 어디 갔니? 요 놈도 요 모양입니다. 단일가 1.86 빠졌죠. 자, 요것도 밑에서부터 빠졌다가 더 올려서 양봉 하나 더. 자, 요런 모양 줬으면 단일가를 노리세요. 이거 100% 뜹니다. 이렇게. 왜 뜰까요? 그 비밀은 뭘까요? 차투종 박사의 맥점 기법, 돈 먹는 기법 30가지, 또 맥점 패턴에 가는 거 20가지, 돈 먹는 기술적 분석의 비밀은 무려 50여 가지가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되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마 돈 따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지 않는 매도에 가는 봉 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40여 가지 매도 비법, 이거 공부 안 되면 그냥 여러분 주식 인생길 그냥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물려서 지금 끙끙거리 울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쓸데없이 정치 평론, 3년 평론을 하고 있지요. 이거 뜹니다. 100% 뜨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패턴 중에서 지난번 상한가 하단부에서 꼭 90%가 돌려주더라. 내일 현금 여유 있는 분들은 노리셔야 합니다. 광전자. 또 빛과전자 파원에 요 몇 개만 볼게요. 빛과전자 06953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가가 2.5가 빠졌잖아요. 혹시 내일 주가가 이거 어제 추천드렸던 것이고 오늘 이렇게 마감되고 단일가를 노리서 좋으면 짱대봉 뜹니다. 왜? 단기 낙폭이 있기 때문에 뜰 때가 됐어요. 파워넷 037030입니까? 잠깐만 037030 요것도 혹시 단일가가 약간 빠졌지만 요런 그림이 앉아주면 요런 그림이 그죠? 이거 뜹니다. 자, 저까지 갖다 칩시다. 조정 이후에 4분 우라면 레벨업 갑니다. 신고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물려서 끙끙거리고 있지만 잘만 조금 전에 빠져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이게 파워넷입니다. 저렇게 가는 이유들이 뭘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피델릭스 조정 이후에 양봉 붙여주고 드림 한캠 몇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메모해 두셨다가 20% 단타 수익을 한번 걷어보세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또 제가 토요특강 진행할게요. 오늘은 본의 아니게 이쪽 쪽으로 정치평론 3류 저질은 아닙니다만 좀 뭐랄까 영 수준에 걸맞지 않는 3류 정치평론 한번 해봤습니다. 한동훈의 명픽 한동훈은 명픽 이재명 픽에 하정우 당픽 박문식을 이겼다. 참, 이거 보면 부산 북구 주민들이 위대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려봅니다. 또 서울 시민분들 제가 오세훈을 좋아하는 오세훈을 당선시켰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나름 객관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저쪽 정원 후보는 좀 많았잖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야 과거 정과 사범이었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대통령 당선됐고 오늘날 도덕심 경남에 여러분 김경수 탈락됐어요. 낙선. 여러분 김경수 그분을 정치하도록 복권시켜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조작했던 사람을 복권시켜줘서 하도록 한 게 누구예요? 김경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1등 밑에 수족입니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시켜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수 극우 이분들은 생각이 좀 지극히 짧은 사람들이더라.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될 텐데 이건 깊은 고민도 안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우르르 쫓아다니고 판단해버리고 그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을 틀렸으면 여러분이 뭐 댓글로 나무라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가까이 떠들었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요걸로 올리겠습니다. 하도 제가 안타까우면서도 보수가 살아야, 건전한 보수가 살아야 대한민국 호가 정상적으로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기 여러분 토요특강 모레 토요일날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쉬십시오.